자, 오늘도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도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돼버리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20만 원에서 다시 눌려져서 그 이하로 마감이 되고, HD 현대일렉트릭도 31만 4천 원까지 잘 움직여 준다라고 했는데 살짝금 또 꼬리가 달렸어요. 어제 2% 밀렸던 니케이는 1.98%의 폭등으로 마감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0.83%의 강세인데 전체 글로벌 증시가 원체 강하다 보니 고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간에 좀 강세를 띄어서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살짝 눌리고 끝난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매우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 그 사상 최대치 그 고점 다그 위치에요. 1% 눌림목이고 S&P 500 지수도 1% 눌림목이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너무너무 좋죠. 거기에 이제 장중에 한번 쭉 훑어보신 엔비디아부터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애플, 또 엔비디아, 또 3위로 미끄러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사, 또 알파벳, 또 아마존, 또 메타 플랫폼, 그리고 타이완 반도체, TSMC 전부 다 훌륭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 주력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보 마냥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도 그것에도 연동이 못 되고 있어요. 진짜 아쉬운 거죠. 진짜 바보 같은 그런 흐름이죠. 웃을 일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어제 월요일 화요일 기준에서는 슬슬 이제 시장이 좋아져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동성 종목군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차 그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 2, 3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조를 다시 다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 TSMC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7개 종목이 AI 관련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이닉스도 3% 수준으로 잘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HD현대 일렉트릭도 일단은 전력 기기 쪽에 대한 해석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같이 볼 수 있는 AI 관련주로서 위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슈가 계속 더 확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고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전고체 업체들, 관련 업체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움직임에 이스페테시스도 일부 연동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경 케미칼 시가총액 1조 미만이지만 거기도 상한가.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시젠에 이어서 이틀 연속의 긍정적 흐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주력주 이외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기 종목을 같이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내일도 이제 어제 시젠과 오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내일도 긍정적인 종목이 또 포착이 돼서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재진입 이후에 이제 그 수익 범위가 3%로 나오는 거고, 요 단가에서부터로 놓고 본다면 거의 20%의 상승률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검색기 수천 가지가 있죠. 수천 가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수천 가지가 있어요. 검색기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옳은데, 일단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부터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제 왜 이렇게 뜨지? 메인 화면 지정을 지금 안 해놨나? 메인 화면 지정 지금 안 돼 있나요? 메인 화면 지정을 미리 일단 해놓고 영상이 또 나오면 그때 넣으면 되지. 그 영상 나오기 전까지 메인 화면이 또 없는 거야? 답답들 하네 진짜. 오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그 종목군들을 올려놔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부분을
요 밑에 있는 것도 위에 회원 전용으로도 올려놓으세요. 총 이제 세 가지의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 자 지금 그 HD 현대 일렉트릭, 뭐 시젠, 또 이 스페셜티 케미칼, 또 그 전에 이제 뭐 현대 로템 이런 부분들을 오셔서 회원 전용 말고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오셔서 전략 보시고 그 다음에 검색기 기준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HTS 버전은 강연회 할 때만 드리는 거니까 그 강연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는 10분, 그러니까 지난 그 작년 2월 달에 기준에서는 50명 강연을 했죠. 그때가 50명 강연회에서는 이제 쿤네드 2층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때 한 60명 오셨나? 하여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강연회 4월, 8월 강연회가 이제 페어몬트 기준에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는 이제 30분. 그리고 이제 10월 강연회에서는 10분. 그리고 요번 4월에도 이제 10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됐어요. 뭐 하반기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HTS 수식 버전은 강연회에서만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식 뭐 잘 가져다가 활용하셔서 쓰시고, 그리고 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링크 이제 형성이 누르시면 뭐 링크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 강연의 내용은 일단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져 있어요. 가장 그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변동성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대금에 대한 해석, 원래 9시간짜리인데 이날 이제 좀 핵심적으로 짧게 진행을 해드리면서 9시간짜리 기존의 동영상 부분 또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가위 연휴 때에도 가급적이면 교육을 좀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MTS 버전 사용 방법하고 이제 설치, 지금 뭐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 핸드폰에서 이제 처음 열었을 때 검색기 기능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HTS 버전에서는 자동 매매, 그렇게 해서 자동 매매, 자동 매도의 기준이죠. 자동 매매 아니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자동 매매는. 그러니까 매수까지 하게 되면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기본편, 뭐 심화편 이렇게 되는데, 검색식 변환 방법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용철 전문가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고점 매도, 이제 저점 매수 부분의 설정 범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제 매도 기준에서 이런 수식이 있는데 결론은 고점에서 매도를 잘 할 수 있게끔 자동 매도 설정해드리는 거 하고, 그리고 HTS 이제 화면, 노트북 갖고 오셔야 돼요. HTS 버전 받으실 분들은 노트북에 이제 이렇게 깔아드리고, 그리고 진입 탈퇴 신호 이제 진입 들어오면은 HTS 버전은 띵동 매수 이렇게, 띵동 탈퇴 이렇게, 띵동 진입 소리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HTS 버전의 가장 이점은 매수 매도의 그 신호를 소리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레코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진입을 했고 지금도 유지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 뭐 탈퇴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기준점. MTS 버전은 일단 그 이렇게만 뜨게 되죠. MTS 버전은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MTS 버전을 직접 갖고 계시는 경우에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신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HTS 버전은 이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진입, 탈퇴, 재진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수식까지 이제 수식을 넣는 건데, 그 수식 범위에서 매도 기준, 그러니까 탈퇴가 이렇게 나오는 지점이 이제 어느 지점에서 나오느냐, 두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넣는 거 기준에서 탈퇴 기준은 두 가지로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거래 대금이 둔화된다거나,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 거래 대금이 맞지 않아서 주춤거린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탈퇴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 범위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점이 형성되고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매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설명도 드리고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HTS 버전이든 MTS 버전이든 거기에 이제 깔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지난번에 이제 그 폭락이 나오고 나서 돌려질 때 그럴 때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불편하죠.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적당하게 뭐 예를 들면은 한 3개에서 5개 종목이면은 무난할 것 같긴 해요. 너무 또 한 종목만 나와도 불편하고. 그래서 카톡하고 이 텔레그램의 차이가 이런 기능 좀 다 찾아 놓으세요. 오늘도 뭐 분명히 올려놔 드렸죠. 좋아요 기능부터 해서 다 찾아 놓자라고. 오후장 근무자가 그 해주셔야 되고 오후장 근무자들이 이제 한 분이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이거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말씀하셔가지고 금요일날 또 미팅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전부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휴가들 다녀오시고 이제 설정이 잡히는 구간들이니까 그러니까 19일자부터 이제 좀 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19일자에 이렇게 이제 한 종목이 떴다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SK 바이오팜도 최근에 이제 2차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날짜별로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젠 33,300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33,300원에 어제입니다. 어제 이 시즌이 한 종목이 딱 떴는데 한 종목이 떠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합니다만 2,400개 종목에서 한 종목 뜬다라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종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종목을 적절하게 2-3 종목 나올 수 있도록 어제 기준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포착이 되고 쭉 뻗어 올라왔어요. 어제도 20%대 움직임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꼬리 달고 운봉으로 떨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제 이제 뭐 파미셀도 떴었고 이오플로우 오늘 어때요? 이오플로우 7%인가 뭐 급 나가던데 그런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 맨 처음 이제 뜬 게 조금 이따 이제 뭐 밑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젠이 23,200원인가 뭐 하여간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네 바로 23,200원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날 뜨고 이때 시젠도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교육해드린 것처럼 거래가 이제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입니다. 그 거래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 그런 거 이제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어제 교육용으로 1% 매수엔 내드린다 했는데 못 내드렸어. 안타깝게도 그죠? 오늘은 그나마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매수엔을 어찌됐건 한 차례 내보내드렸고 그래서 어제 오늘 이런 그 흐름들을 놓고 보시면서 특히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방 같으신 경우에도 이제 우리도 비이성적인 시장 흐름이 이제 끝나가고 끝났죠. 이제 끝났다 보는 게 맞죠. 우리가 조금 연동이 좀 늦게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나 전압기기 쪽은 그래도 최고점 차익 실현의 재편입의 기준이라 좀 불편함이 덜해요. 거기에 이제 뭐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이 정도라면은 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 탈환까지 하고 슈팅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뭐 반도체도 전혀 부담되지 않아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거의 자동차 마찬가지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 LG롯데 BH의 기본적인 1차적인 슈팅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 1차적인 슈팅 이후의 흐름에서는 결코 누락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8%부터 떴잖아요. 그 8%부터 뜨고
그 시간부터 교육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1조 이상짜리는 얼마? 15%까지 최대 따라붙을 수 있다. 왜? 거래대금 최상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 시젠 그리고 어제도 이오플로우도 이제 뜨고 나서 뭐 캡처해드린 건 늦게 올려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상한가 진입을 잘했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진입 이후에 14%, 휴마시스 뭐 7%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고, 단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저평가해서 들어간다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렇게 다 설정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다만 양봉인데 왜 팔아요? 그러니까 슈팅이 더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거래대금에 있어서는 2020년도의 거래대금 하루에 1조 이상 2조까지 터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그런 슈팅까지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자.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 어제 기준에 결국은 이제 꺾여져 내려왔어요. 요 주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서 슈팅이 더 나와서 35,950원 찍고 거기서부터 밀려 내려왔죠. 그럴 때 이제 차익 실현 단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영상 9시 28분 개장초부터 잘 올려드렸고 슈팅 잘 나왔고 그리고 뭐 휴마시스도 시가총액 1조 미만입니다만 S1300에 파미셀 휴마시스 이오플로우 떠서 뭐 거기에 대한 또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었고, 자 결론은 이게 이제 하루 기준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뭐 하루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녹화 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성델타테크도 한때 뭐 늦게 봤지만은 떠있던 건 그 이전에 떠 있었죠. 그리고 애경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도 다 검색기에 뜨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9시 10분에 시젠의 거래량 9시 10분에 60만 주가 터졌으니까 66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겠구나. 여기까지는 사실 아직 못 본다라고 했잖아요. 깔짝깔짝거린다. 깔짝깔짝. 여기서 더 움직이면 슈팅이 나올까 정도? 그리고 9시 28분. 요거 28분 거 필요 없고요. 원고에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9시 반 거. 그거를 한 페이지에 그냥 묶어주셔도 돼. 옛날 그 기준처럼. 결론적으로 9시 30분에 이미 220만 주면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요거잖아요. 우리 계산 방식이라는 게 요거.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 그래 종목별로 기준 거래량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자별 설정 범위에 있어서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렇게 따졌을 때 시즌의 기준은 최소 1,000만 주 정도, 또 1,000만 주의 기준이라면 3,000억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요. 지금의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라면. 예를 들어 1,000만 주로 설정했다. 그럼 9시 10분에 100만 주가 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봉일 때 보는 거예요. 100만 주 터졌는데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야. 그럼 의미가 없지. 꼬리의 기준은 고점 대비 1.3%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형화된 게 있어야지. 뭐 무슨 뭐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대금 터진 겁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오늘 거래량 대비 20배가 내일 또 터져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은 터졌으니까 내일은 상관없어. 그런 게 어디서 명확하게 예외 규정이 있으면 예외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70%의 기준을 잡지만 전 거래일의 기준을 잡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을 잡을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80%의 기준을 잡는다라든가 오늘 거래량에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의 거래량의 기준은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을 해준다.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정이 되면 9시 반, 10시, 12시 뭐 이렇게. 그래서 시제는 어제 9시 반부터 이미 1,000만 주 이상의 거래. 10시 기준에서는요. 야 이거 오늘 2,000만 주도 터지겠는데? 그런 기준. 결국은 그런 거래들이 터져줬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교육 중에 그 내용을 설명드린 거죠. 교육 중에 설명드리고 그대로 터졌어요. 10시까지는 굉장히 밋밋한 300만 주 수준의 거래. 그리고 나서 12시에도 다소 밋밋한 300만 주 수준대의 거래. 그러니까 140만 주 때뿐이 안 터졌단 말이야. 12시까지. 그러고 나서 1시 기준의 거래가 슈팅이 정확히는 12시 38분에 프로그램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야 오늘 500만 주 넘기겠구나.
왜? 13시 기준에 벌써 이미 얼마요? 2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시젠의 기준에 영상 이제 이렇게 올려드린 그 시점의 기준이 그 당시 시젠 그 흐름 당시에 일단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방금의 그 동영상입니다. 왼쪽에 올려드린.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한 11% 정도 돼요. 11%. 요게 28%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검색기를 갖고 계셨다면 그 이전에 보실 수 있었던 거고. 두 개 또 있죠. 시젠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제. 그리고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늘 상한가.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13일 날 터지고 어제 터지면서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거고. 그 전에는 1조가 안 됐어요. 슈팅 나오면서 13일 날 슈팅 나오면서 1조를 넘겼나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시간대에서부터 이게 9시 38분인가 뭐 그럴 건데 어제 여기서부터 1시간 20분 녹화해드리는 사이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치고. 이때가 24%, 28%인가? 20%인가? 하여간에. 그러니까 녹화하면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녹화하면서 교육받으면서 개별 매매 기준에 주력주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주력주들 힘들었잖아요. 시장 자체가 조금. 그런 상황 속에서 시젠을 가지고 슈팅 범위의 수익을 잡아내는 거고 우리 주력주는 이렇게 6종목 기준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별도의 종목 그러고 나서 이제 방금 설정해드린 이 거래량에 대한 교육 기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시 반에 200만 주니까 20% 기준 잡아서 1100만 주 정도 터지겠구나. 그 정도만 돼도 3천억이면 거래대금이 형성된다. 근데 윤정두가 원한 거는 그 이상의 거래가 터져주기를 원했다. 1500만 주였나요? 하여간에 최근 내 가장 많이 터진 게 1200만 주인가 뭐 1300만 주의 기준에 1000만 주 또 그 이상 1500만 주 뭐 그 이상 결론은 10시 기준에 580만 주면 600만 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시까지는 기준 거래량의 30% 정도가 실린다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럼 얼마야? 2천만 주 정도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때 주가가 10시까지의 기준이 33,000원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까지 가요? 35,950원. 그러니까 36,000원까지 왔다. 거의 뭐 10% 여기서부터도. 그러니까 8%에 들어가신 분들은 20% 가까이. 어제 28%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한번 캡처해 드릴 때가 24. 다시 볼까요? 뭐 계속 보셔도 상관없잖아. 왜? 앞으로 이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특히 이제 메타방은 집중을 우리가 이제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매매 따라하기 방은 그래서 뭐 8월 2일 날 23,2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또 24,800원 8월 8일 날 그게 중요한 게 또 아니고 8월 19일 어제 기준에 33,300원 캡처해 드릴 때가 그게 8%인데 사실상은 2만원대 후반이었어요. 2만원대 후반. 여기 보시면은 얼마? 29,550원 시가가 29,600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35,95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와 벌써 8%는 올라서 그게 아니죠. 8%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와 있는 거야.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올 정도로 매수 강도가 살아나 있었기 때문에 윗방향의 슈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빼놓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 이제 잘 시젠이 포착이 돼서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의 흐름에서도 내일장 공략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한미반도체, HD현대일렉 그 중에 이제 HD현대일렉이 100만 주까지 안 터졌어. 100만 주 터졌다면은 꼴이 아마 없이 마감이 잘 됐었을 수도 있고요. 100만 주 터졌다면 10% 이상의 변동성까지도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HD현대일렉도 거래가 그렇게 터지는 종목이 아니라서 일단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젠과 비슷하게 딱 한 종목 더 있는 거야. 43,200원, 7.33,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캡처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캡처한 시간. 실질적으로는 이 가격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떠 있었단 말이야. 그 기준이. 그래 결론적으로 42,950원도 유지가 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8월 13일 날 우리가 이제 방송 갖고 나갈 때 그때 34,450원이에요. 34,450원. 그러니까 HTS 버전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이제 앞전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화살표 있잖아요. 그게 진입. 방금 핸드폰 띵똥땡땡땡 하는 것처럼 이렇게 띵똥땡땡땡 하는 것처럼 진입 신호가 들어와요. HTS 버전에서는. 그 다음에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확 꺾여가지고 탈퇴 그리고 재진입 이런 식으로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죠. 8월 15일 날은 저게 460만 주 터진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육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60만 주 거래가 터질 때 기준에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는 주가가 더 위에 있지만 그래도 500만 주가 터져야 이때 기준처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6% 포착돼서 26% 올라간 것처럼 그럼 최소 15% 이상 수익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의 포착돼서 그 정도의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준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캡처한 건 7%고 검색해 뭐 6%에 똑같이 떴다라고 한다면 그 6%에 뜨고 13일처럼 15%의 수익을 또 어제 시즌처럼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회사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500만 주가 터져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60만 주 거래량의 70%. 그 70%를 지금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 정회원님들은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9시간짜리 5개예요. 그걸 5개를 묶어서 550. 이거 돈 내고 다 들으신 거야 남들. 여러분들 선배분들 농담해라. 여기 볼까요? 실질 그 돈 내고 들으셨는지 우리 키리우스님께서 돈 내고 다 들으시고 3년 같이 하시다가 그리고 독립하셨어요. 응? 농담해라. 저한테 뭐 맨날 계속 평생을 과금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공부하시기 싫으시면 1탄부터 5탄까지 이분 돈 다 내고 했어요. 돈 다 내고 들으셨어. 맨날 이만큼 앞에 튀어나오셨단 말이야. 나 VVIP 회원인데 근데 돈 이거 다 내야 돼요. 가격이나 싸냐고. 9시간 110만원 비싸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9시간 110만원 우리나라에서 9시간 110만원짜리 강의가 없어요. 그것도 5강이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부 보면 뭐 기초 강좌 아니면 남의 거 퍼다가 자기 거 있냐고 막 또 혹은 검증도 안 된 거 자기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3일선 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 그거는 보편 타당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윤정두 것처럼 고전을 갖다가 때려 부시고 이거 안 맞습니다. 잘못 번역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던가. 그런 비례 매매 법칙이나 이런 기준에 또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해서도 또 지금처럼 정형화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독립하셔서 연단위 246%씩 이런 수익을 올리시고 지금 독립하셔서 아주 혼자 잘하고 계세요. 저 교육을 지금은 이게 이제 뭐 한 2, 3년 된 거기 때문에 정회원님들께는 이걸 무료로 드려요. 지금 이거 쿠팡에서 지금도 팔고 있어요. 들어와서 보시면 커리큘럼 내용 다 나와 있고 교재까지 다 있어. 이거는 교재가 보통 최소 200~30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0페이지까지 있어요. 이거 꼭 받으세요. 무료로 받으셔갖고 공부하시고 거기에 이제 거래대금에 대해서 다시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작년 하반기 기준에 9시간 역시나 9시간 그렇게 해서 이 예제가 이때 거래대금 이 예제가 뭐냐면 한미반도체 저 원고 작업하시면 기억나시면 한미반도체 그 영상 올려주셔도 돼. 결론적으로 그 무료방에도 그거 올려주셔도 돼요. 지금 아까 우리 포트폴리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 교육 교재를 띄워놓고
교육을 해드리는 건데 저 9시간 교육을 지금 한 술에 솔직히 배불릴 수는 없잖아요. 한 술에 어떻게 배불러요? 요 내용들 이게 9시간짜리라고 이게 이 내용 아주 짧은 것 같지만 그리고 교재가 이 2장이겠어? 9시간짜리 교재가 그게 30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0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강연에 오신 분들은 아까 마지막 보여드린 그 강의 내용의 예제가 그게 한미반도체라고. 그게 한미반도체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선물이 강연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보시면은 아이고 열심히 올려놨는데 또 내려와 버렸네. 그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정도 이제 놓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문자까지 나갔어요. 오늘은 문자까지 나갔고 차익 실현의 문자도 나갔고 근데 차익 실현 밑으로 깨내려오지 않고 그냥 뭐 슈팅이 나와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HD 이제 현대 일렉트릭도 이제 잡아드리고 한 건데 일단 그 보시면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 저 위에서부터인가요? 다시금 내려오면서 계속 볼게요. 오늘 뭐 HD 현대 일렉도 매수현이 굉장히 그 가파르게 계속해서 나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뭐 신성 델타 테크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검색기 이제 뜨고 슈팅 나오고 또 알테오젠도 검색기 뜹니다. 뜨는데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거래량 기준 거래량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살짝 큰 꼬리가 달리면서 그 기준 거래량을 넘치지 못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12시 38분 기준에서 프로그램에서 만주 단위의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때부터 거래가 이제 터진 거죠. 그러면서 500만 주를 넘기고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래 대금에 대해서 신성 델타 테크도 그냥 움직였겠어요? 전체 시장 거래 대금에는 순위에는 못 미쳤지만 자체 거래량은 오랜만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들어 올려준 그런 흐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그 다음에 오늘 기준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뭐 검색기는 이런 식으로 V1000-1은 두 종목 또 S1301은 한 종목 이거는 이제 S 스몰캡 1조 미만짜리 종목이 뜨는 거예요. 한 종목만 떴죠. 오늘 뭐 왔다 갔다 했어요. 한농 화성 이외에 한두 종목 더 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V1000-1 세 종목 그러니까 지금 1000-1을 연거퍼서 제가 캡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하고 이제 그 신성 델타테크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이렇게 11시 23분에 계속 떠 있었던 거죠. 똑같은 게 계속 올라가 있네.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뭐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친구도 거래가 그래서 결론은 수반됐느냐의 기준이 되겠죠. 9시 14분에 43,200원 그리고 요거 더 낮은 가격에 캡처된 거 있어요. 방송 원고 기준에 뭐 더 낮은 가격에 일단 또 크게 의미는 없겠다. 그죠? 13일날 이미 이제 떠서 다 확인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이수 페타시스 묶어서 같이 보실 수 있다. 원래 이제 우리는 5% 비중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슈팅에 연동돼서 함께 움직임을 좀 줬고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이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이 시젠 쪽에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과 그리고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거래량 9시 10분에 어떻게 됐어요? 20만 주. 그럼 오늘 거래량 200만 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움직임이 있어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데 아쉽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보면요. 9시 30분의 기준인데 58만 주. 그러면 대략 60만 주라고 잡으면 300만 주는 나오겠네. 또 그냥 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290만 주는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290만 주는 나오겠네. 그럼 전거래일의 거래량이 260만 주란 말이에요. 13일은 460만 주였다 할지라도 전거래일이 260만 주. 그러니까 전거래일의 거래는 넘길 수 있겠네.
그럼 전거래일의 고점이 45,400원인데 그 라인을 넘길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응? 그리고 나서 10시까지도 거래가 안 실려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도 90만 주 넘겨서 이제 300만 주는 넘기겠다. 근데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어? 근데 10시 기준의 특징적인 거는 뭐였냐면은 10시 기준의 프로그램 수급이 순간적으로 6만 주가 들어온 거예요. 6만 주가. 그러니까 9시 50분경에 6만 주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럼 6만 주라고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아니야. 얘는 주식 수가 3천만 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보는 거지. 아니 뭐 벤츠 전기차 뭐 화재 나서 난리 났던 사건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13일 날 슈팅 나왔다 꼬리 달고 내려온 거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날 또 갈지 솔직히 누가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더 갈지 그 상태에서 그냥 이슈 끝날지. 거래가 또 터지니까 한 단계 더 오버슈팅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때 6만 주에 0.2%의 슈팅이 나와서 이게 이제 한 11% 정도 될 겁니다. 따라붙자니 애매하고. 근데 이제 그 갈등을 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교육 들어갈 때가 43,000원 전후에 있었고요. 거래가 약간 애매합니다의 기준이었고, 요 기준에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착한 애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착한 애라면 눌려주면서 그러면서 수급이 더 들어올 거다. 근데 눌려지면서 수급이 나오면서 눌렸어.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6만 주에서 16,000원으로 14,000주까지 쪼그라들었죠. 그랬던 부분이 다시 터집니다. 어떤 식으로 터져요? 12시 기준까지도 밋밋했어요. 140만 주면 전체 거래량의 40%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300만 주 좀 넘긴다 정도뿐이 안 돼. 460만 주까지는 안 돼.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래가 더 실려있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프로그램 수급이 이때 한 6만 주, 4만 주에서 6만 주 사이 정도였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 기준 보시면 250만 주. 1시에 전체 거래량의 50% 정도 수준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500만 주는 넘길 수 있겠구나. 여기서 슈팅이 조금 더 강화되면 500만 주 충분히 넘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거래대금이 가장 최근 내에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 된다. 응? 그러면 결론은 얘는 어제 시장이 상한가 못 갔지만 얘는 상한가 갈 수도 있겠다. 그런 기준이 된 거죠. 그 녹화를 진행을 해드린 거예요. 그 녹화를. 응?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43,200원이고 기존의 기준에 34,300원, 34,300원인가요? 13일?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상한가 진입도 할 수 있다. 상한가 들어가면 52,300원이 상한가니까 지금 최고점은 51,300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꺾이면 59,000원 이탈 시 또 50,100원 이탈 시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요 기준에 저기를 안 올려드렸구나. 매직 계산기를 제가.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쪽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12시 34분에 슈팅이 나와서 38분에 만주 단위의 슈팅. 그러면서 2만 주를 연거퍼 사재 끼면서 5만 주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12시쯤에 4만 주에서 6만 주 사이 정도였다고. 그 수급이 들어온 거야. 눌려있는 상태에. 45,000원까지 치고 들어올렸던 부분이 43,000원대로 다시 미끄러졌잖아요. 그 기준에서 누적 수급은 저렇게 0.2%까지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렇게 슈팅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시 56분 불과 12분 동안에 10만 주를 더 사재낀 거지. 15만 6천 주. 그럼 얼마야? 0.5%. 작지 않아요. 0.5%가. 물론 0.5% 들어오면서의 그 슈팅 범위 굉장했죠. 그게 차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저게 44,650원. 거기에 프로그램의 슈팅이 한번 나온 거죠. 12시 38분, 40분. 그 다음 범위, 그리고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오른쪽 세로줄이 15만 주 때까지 슈팅에 들어오면서의 흐름. 저기까지예요. 저기까지.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는. 15만 주 들어오다가 더 이상 안 들어와. 그래 줄을 거드린 거야. 여기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시다. 뭐 상한가 가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주봉 단위의 기준에 거래만 실린다면 누적 수급이 제한적이어도 거래만 실린다면 충분하다. 그리고 1시에 또 녹화를 또 해드려. 목표주가 55,000원 이제 상한가 안착했으니까 6만원 또 상향이지. 응? 그렇게 되면서 이런 상한가. 프로그램 순매수는 10만 6천 주로 오히려 15만 주보다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상한가 진입을 하면 이렇게 요 캡처본은 요걸로 주시면 돼요. 캡처본은 중간에 뭐 차익 실현 올려놓고 필요 없어. 밀리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상한가에 절반 차익 실현 하시고 선택입니다. 절반 차익 실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 이탈되고 2% 정도 밀리면 이 가격에는 51,300원에 이탈되면 그거는 전량 차익 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 가니까 이제 이수 페타시스도 한 단계 더 업이 되고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변동성 그리고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자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슈팅 얼마나 행복해요. 얘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슈팅 나서 움직이는 게 22.20%.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HTS 버전에서 이렇게 띵동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1시 조금 전에 그러니까 12시 20분에 제가 킨 거예요. V930에서 V1300-1로 시간이 이제 1시 넘어갔으면 수식을 바꿔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진입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미 거래가 일부 수반되면서 진입 신호가 형성돼 있었고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이거나 과하게 거래가 둔화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앞에 거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신호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던 거고 탈퇴 신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진입 범위. 그래서 요 차트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뜨고 탈퇴 재편입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얼마? 43,000원대입니다. 43,000원대. 여기 보시면 요 줄 거주시면 얼마에 43,000원 수준이야. 얼마나 못 들어줘? 얼마나 땡큐해? 11시 반 12시에. 우리는 매수 사인 한번 드리고 추가 편입의 1%를 고민을 무지하게 하다가 다른 거 교육관이라고 미처 안 보고 있었죠. 슈팅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움직이고 있거나 거래가 좀 아쉬운데 하고 있는데 순간적인 슈팅과 함께 순간적인 슈팅. 지금 보시면 12시 반 넘어서 40분부터 해서 그죠? 프로그램에서 그냥 슈팅. 저게 몇 주? 20만 주, 30만 주. 13일에도 저런 그 거래가 터진 거예요. 2, 30만 주. 분봉, 5분봉에서. 저 거래가 터지고 양봉.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저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정두가 HLB라는 종목을 천하에 가장 제일 싫어하는 종목 기준의 하나가 바이오죠. 왜? 실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위험고지를 무지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터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매를 해요. HLB든 HLB 할아버지가 됐든 무서울 게 없다 이거야. 왜? 펀더멘탈이 속단편으로 개판이어도 시가총액 뭐 7상위로 만들어놨고 누가 만들어놨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슈를 뭐 대주주가 할 도덕성 아주 시커먼 거지. 대주주가 나서가지고 주가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온다. 거래대금 1조씩 터지면서 변동성 나온다. 그걸 왜 안 따라붙냐고. 그런 친구들도 매매를 하는데 아니 말 그대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왜 매매를 못해요? 할 수 있지 당연히. 응?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긍정적이어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 시장을.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가 다시 이제 지난해 11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10월 말 종가가 2277포인트였어요. 2277. 그때 대비해서 이제 시장은 18% 올라왔고 우리 종목은 54%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방금 말씀드린 HLB, 알테오젠의 수익을 빼고도 저 계좌 수익입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80% 비중 채우고 한미반도체 5% 비중 채워놓고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갖고만 있었다고 해도,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했어요? 한미반도체는 전량 차익 실현 얼마에 14만 원대, 그리고 나서 이제 19만 원까지 변동성 매매 대처를 했고, 그 이후에 들어간 거는 들어가서 손절 또 들어가서 하이닉스로 압축, 뭐 삼성전자로 압축.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11만 6,300원 저 기준에 55%였잖아요. 저거를 가장 최근에 21만 원 평단에 20% 이상의 차익 실현, 지금 비중 20% 남겨져 있어요. 정리한 거는요, 삼성전자 35%에 현대차 30% 비중으로 늘려놨잖아. 그런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만 있어도 54% 수익이라는 거예요. 또 특징적인 게 언제예요? 올해 1월 말이죠. 올해 1월 말에 2,500포인트가 잠깐 또 일시적으로 이탈됐을 때, 그때 대비 시장은 8% 오른 거예요. 계좌는요 30% 수익입니다.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여기 있구나. HD 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의 수익 빼고도, HLB, 알테오젠의 수익 빼고도 요 포트만 갖고 계셔도 비중 다 줄인 LG화학, 비중 다 줄였잖아. LG화학이 손실이 33%라고 설정을 하더라도 시장 대비 3배 이상의 수익이에요. 편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8월 포트도 오늘 좀 아쉽게, 오늘 아쉽게 0.56으로 끝나서 아쉬운데, 시장 2.67일 때 우리 계좌는 장중 기준에 플러스까지 전환이 됐어요. 남들이 7월 말에 추가 폭락한다고, 아니 금리 내리면 대박 난다고 하더니 갑자기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린다 뭐 이러면서 막 폭락 나오니까 뭐 추가 폭락한다고 또 난리치고, 이 정도는 종목을 다 손절하고 압축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력주로 압축을 하십시오 라고 설정을 잡아들고, 결국은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해요 이번에 반등이. 근데 고점 대비 하락률이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2배였거든. 40%, 삼성전자는 20%.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삼성전자는 10%대, 하이닉스는 여전히 20% 수준. 이해되세요? 바닥에서 그럼 옮기면 되지 않았느냐, 하이닉스로 다시. 뭐 그럴 고민도 했는데 어디가 바닥인 줄 알아? 20만 원 깨졌을 때도 바닥이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근데 거기서부터 더 깨졌죠. 지금 바닥 대비 30% 들어 올렸잖아.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점 설정 범위가 잡혀져 있는 거고. 이게 왜 또 올라가 있지? 내가 올렸나? 맞나? 어찌됐든 그래, 결론은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에,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 범위에 수익 기조로 이제 전환되고 나면은 그럼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는 시젠이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든 이렇게 내일도 이제 개장 초에 볼 거예요. 우리 종목의 기준이 됐든 윤정두가 사랑하지 않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리스크가 좀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이 됐든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HTS 또 MTS 검색기를 가지고 계시면 윤정두가 조금 뭐 귀찮아서 안 보든, 아니 뭐 HD 현대일렉 슈팅 잘 나오는데요, 뭐 하이닉스 오늘 뭐 4% 변동 위로 올라와 주는데요, 뭐 굳이 뭐 아우 피곤하게 뭐 시즌 보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여다보시고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진입, 탈퇴, 요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방송에서 이제 교육해 드리려고 12시 20분 기준에 40분인가요? 12시 40분 몇 시야 정확히? 12시 20분이구나. 20분 기준에 V 1300으로 옮겼을 때 그때 이제 진입 신호로 보여진 거고, 얘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불기둥 AI는 얘는 뭐 오픈을 안 해드리는 수식이에요. 오픈해드리는 거는 930부터 V 1500까지고,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보려고 설정해 놓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입 신호 나오고 고점 대비 밀릴 때 탈퇴 신호 나오고, 그리고 탈퇴 신호 나온 다음 재진입 신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됩니다. 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늦게 나오죠. 거래가 없다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없다가 터졌기 때문에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또 HD현대일렉도 거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AI 쪽은 제가 전체적으로 참고하고 기준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께 오픈되는 거는 이런 기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육한다고 껐다 킨 기준이고, 채팅창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든 또 우리 VVIP 회원님이시든 뭐 텔레그램 쪽에도 이제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다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잖아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찾아오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왜 이거 지금 메인 화면에 없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거지? 메인 화면에 왜 안 떠? 유튜브 저거 지금 누가 저기 하고 있죠? 메인 화면에 왜 안 떠? 지정해놨는데 저만 안 뜨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하여간에 오시면 메인 화면에 뜨든 안 뜨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이 돼 있고, 이 영상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강연에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수급 빠르게 볼 겁니다. 결론은 이 강연의 부분에 신청 인원이 이제 2분 정도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전화드려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도 과금을 이제 하셔야 확정이 됩니다. 뭐 다음 주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뭐 2분 남아 계시고, 지금 결제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 몇 분 계신 상태에서 자리가 만약에 VVIP 회원님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VIP 회원님들, 그 다음에 일반 회원님들,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은 가급적이면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이. 인원이 너무 많으면 대화하기도 서로 힘들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시금 설명드리면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간단히, 그 다음에 HTS, MTS를 깔아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또 노트북 갖고 오시면 이제 노트북에 HTS 깔아드리고 세팅해드리고, 매도 부분에 자동 매도, 나 매도를 잘 못해요. 자동 매도 퍼센테이지 설정을 해서 성향에 맞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매도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설명해도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TS 버전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원하시면 노트북 갖고 오시면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신호 매도 재편입 신호 나오는 부분에 띵동 소리 부분도 설정을 해서 넣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자동 매도의 기준에 수식을 이제 넣어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 설정 잡으시면 되고, 요 링크도 이제 조금 전에 방금 나온 그 링크로 아마 바꿔드릴 거예요. 지금 뭐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링크 다시 바꾸세요. 요 강연의 설명이 아닌 오늘 장중에 설명해드린 그 설명으로 보시면 되고, 혹은 뭐 또 바뀔 수 있어. 지금 마감 방송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마감 방송으로 또 바꿔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귀찮아도 어떻게, 제일 녹화 잘 된 걸로 봐야지. 그래서 HTS 버전을 받으러 오셔야 되니까, 강연회 때는 크게 이제 3가지 기준이 된다. 하나는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세팅해 드리는 거. 두 번째 기준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교육. 그거는 이제 대형 증권사 임원께서 오셔가지고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그러면 이제 하도 그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많아서 저도 뭐 잘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전체적으로도. 근데 증권사, 대형 증권사 임원께서 오셔서 10조가 넘는 비상장 업체 중에 이제 조만간 상장 준비를 해서 지금 조만간 이제 상장할 업체, 그 업체를 이제 들여다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비상장 주식의 수익 범위도 상장됐을 때 수익 범위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 종목군들의 비중이 35, 30, 25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35, 30, 20이죠. 그래서 85%를 그렇게 극대형주에도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걔네들이 슈팅이 세게 나오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뭐 계좌 수익 범위가 아까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근데 요 기준에서 작년 이제 10월 달에도 그 대형 증권사 임원께서 지금 우리 고객이세요. 사실 라이브 방송에 같이 계시는 VVIP 회원님이신데 운영자산 규모도 굉장히 크세요. 뭐 운영자산 규모는 밝히시는 거 별로 뭐 어찌됐건 한 2천억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채권 위주로 또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작년 10월에 채권 교육해드리고 30년 만기물이 지금 수익률이 30%예요. 1년이 안 됐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채권 자산, 뭐 부동산 자산, 뭐 외환 자산, 뭐 상품 자산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에 이제 비상장 자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뭐 가져보실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의 교육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회에서 작년 2월달 강연회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그때는 종목 검색기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에코프로. 작년 2월에는 에코프로를 선물로 드렸죠. 포스코 퓨처하고. 그죠? 작년 4월 1일 강연회에서는요. 작년 4월 1일 강연회에서도 에코프로. 거기서부터 일주일 만에 거의 더블 났어요. 4월 11일 날인가가 82만 원 찍었으니까 그때 강연회 할 때는 45만 원, 5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작년 8월 기준에서 포스코 DX 그리고 또 작년 그 10월달 기준에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사실 그 10월달 기준에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게도 정중앙 선생님 포트가 요 포트가 10월 4일 날 채팅창에 올려주신 그런 포트인데 현대차 하이닉스의 비중이 얼마요? 둘이 합쳐서 48 그리고 삼성전자 7 55 이게 당시에 우리 포트예요. 근데 10월 4일이잖아요. 10월 달에 장이 또 폭락을 하죠. 그래서 확대해드린 게 현대차 원래는 하이닉스 한 종목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 종목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옥돌종님 이렇게 그러면 포트를 채우세요라고 해서 7월 9일 날짜 기준에 가상계좌 1억으로 이렇게 넣으셨다라고 한다면 12만 9,500원 평단. 이게 그 10월 말이 아니에요. 10월 중순이에요. 그게 23년도. 그때 10월 중순에 평균 단가 이렇게 해서 80대 20, 8대 2 비중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는 이렇게 80%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옥돌종님도 오히려 저 주력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하이닉스 현대차는 이 좋은 장에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세요. 근데 이 좋은 장에 마이너스 28%를 말이 되냐고.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80% 수익인데 결국은 하이닉스 현대차를 팔아서 또 한미반도체를 팔아서 엉뚱한 종목 낙폭 심화되어 있는 쪽 또 윤종두가 언급했지만 손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손절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종목의 비중을 늘려버리는 거 잘못 배운 거지. 주식 자체를 맨 처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데 리딩 받다가 제가 볼 땐 분명히 다른 데 지금 리딩 받고 계셔.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정답이라는데 자꾸 마음만 급해서 잡주 또 변동성 종목 그쪽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 못 견디는 거지. 2차 전지로 이 엄청난 수익을 내놓고 또 이런 포트폴리오를 들여서 진짜 인생 역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지. 우리 황태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어때요? 10월 14일에 그때도 220 강연해요. 그때 오셔서 바로 전부 싹 10종목. 그러니까 황태자님도 이런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 내시고 그러고 나서 주력주가 아닌 비주력주 10종목을 사갖고 계셨고 강연에 오셨길래 포트폴리오를 받은 다음에 전량 매도입니다.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입니다. 거기에 한 종목이 불편하면 현대차 8대2 비중입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넣는다 한다면 이때는 삼성전자 기준을 안 잡고 있을 때예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대신 한미 반도체는 소액으로만. 소액이라고 해도 포트에 들어가는 비중이잖아. 어찌됐든. 근데 안타깝게 우리 황태자 선생님께서도 11월 12월에 이 평균 단가 12만 3천 원의 평단에서 엄청난 수익이신데 안타깝게도 11월 12월 움직이다가 1월 달에 전체 시장이 또 2,500 깼잖아요. 그리고 2월 반등 나오니까 싹 정리해버리신 거죠. 안타깝게. 그러니까 독립하셔서 뭐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이닉스의 수익을 놓쳐버리시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서의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 수익만 얼마예요? 올해 들어서만 80% 올랐어요. 근데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50% 수익 낸 종목이 어디 있어요? 올해 들어서만. 없잖아. 80% 수익. 없잖아요. 작년부터 따지면 250%인가요? 상승률이?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부분에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검색기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첫 번째 검색기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비상장 주식에 대한 교육.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 임원분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도 또 오셨는데 뭔가 종목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시젠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렸어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남들은 이벤트 한다고 가격을 내리는데 윤정도 올려버리네. 올려야지. 지금 뭐 계좌가 빵빵한데 우리는 뭐 괜찮나? 월초에 휘청했지. 6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힘겨우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6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충분한 자신감이 있는 장이잖아요. 글로벌 증시 다 받고 나머지 종목군들 다 받고.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움직이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흐름은 제가 생각할 땐 대단한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부터 해서 전화를 VVIP 회원님들부터 먼저 드릴 거예요. 전화 잘 받아주시고 여성 직원분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른 분이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연의 부분을 문의를 드릴 겁니다. 이번에 오실 겁니까? 라고. 근데 사실은 오실 겁니까가 아니라 다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30석짜리로 확장을 하고 막 이래야 돼. 근데 인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강연회에서는 뭐 한가위 지나고 나서나 또 윤정두가 이야기하는 3,000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흐름에서 그냥 놀고 즐깁시다. 그런 강연에 일반적인 강연의 기준에 뭐 50석, 100석짜리 가격은 뭐 110만 원이지 그래도. 그런 강연에는 인원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더 좋은데 지금은 검색기 수식을 깔아드리고 한 분 한 분 제대로 케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일 수도 있어요. 30% 한꺼번에 올라와서. 그렇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관련된. 그러면 이제 내일 깜짝 놀란 물량들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시즌처럼 나 모르겠다 더 날라가자 뭐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참 특이한 케이스죠.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17만 주. 이 기타 법인의 17만 주 매수는 뭘까요? 어떤 성향의 매수일까요? 이것도 뭐 신고가 나온 물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타 법인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윤정분의 법인이 매수해. 그럼 기타 법인이에요. 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자사주 매입을 금융투자사에 이제 금융투자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 위탁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 증권사 자기 계정으로 한다. 그러면 금융투자 기관으로 잡히고요. 자사주 매입을 자체 계정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기의 주식 계좌로 매매를 하면 그건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기타 법인은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종목별로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볼 건데, 오늘 원고는 이제 뭐 아까 드린 것처럼의 기준인데, 뭐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시황의 시간을 안 뺏길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검색기 종목부터 그냥 띄워놓고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즌 보고, 뭐 저기부터 보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시즌 보고, 그 다음에는요, 뭐 그 다음에 종목은 뭐를 할까? HD 현대일렉 이렇게 세 종목으로 세 종목 딱 그냥 끝내고 말아. 예? 시황 뭐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 깊이 있게 듣고 싶으시면은 이번 조정장에 윤정도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동영상 다 찾아보시면 돼요. 6일날, 5일날 시장 폭락할 때 남들 이상한 소리 할 때 윤정도 혼자 독야청청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무조건 날아갑니다. 이 개념이 아니야. 만약에 윤정도가 틀리고 시장이 무너져서 깨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술적인 반발력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기술적 반발력 이용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강화라고 한다면 더 강력한 슈팅을 우리도 가져가야 됩니다. 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현금 비중 확보 뭔 헛소리야. 현금 비중 확보에 그 다음날 반등 일부 나오면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현금이 어딨어. 근데 그 다음날 개파랗게 두들겨 맞으면 또 손절했다 또 현금 비중 아니야. 그렇게 설정하실 필요 없이 주력주에 대한 기준만 잘 설정하셔도 그렇게 하시고 하이닉스 멋들어지죠? 샛배랑 뜨고 이건 V자형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랬죠. 아일랜드 갭이 뜰 때는 V자형 패턴이 나온다. 샛배령의 기준도 되고 갭의 기준에서는 아일랜드 갭의 기준이 되고 그럼 V자형 패턴이 나와요. 대칭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5주 정도 안에 저고점 넘길 수 있다는 거. 5주 안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미국장도 그렇게 흘러왔죠. 아일랜드 갭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갭 하락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갭 상승으로 돌린다? 엄청나게 센 거 아닙니까 저게. 현대차의 누적 수급 대비 주가 많이 빠졌었죠. 못 떨어져요. HD 현대일렉도 최고점 4상 최대치 고점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이. 윤정도는 겸손을 안 떨어요. 무슨 뭐 어깨에서 팔기는. 최고점에서 팔고 재편입의 기준이고 마지막 물량은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하는 거지. 2차 전지는 손절도 안 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정점에서 작년 7월 24일 날 싹 정리했죠. 그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어떤 거? 지금 보시면은 그 종목 검색기에 매도 기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검색기에 엄청난 종목이 떠 있었잖아요. 26일 1시에. 저게 마지막 오버슈팅이었어요. 방송 중에 싹 다 없어져요. 왜요? 매도 신호가 뜨면서. 저게 2차 전지 사상 최대치 고점들이에요. 저 가격 두 번 다시 못 볼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저 중에 몇 종목이 고점을 넘길까? 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 가격을 넘길 수가 없어. 뭐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며. 박순혁이 잡아와. 정신 나간 녀석. 지금도 헛소리 하고 다니죠 지금.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알량한 그 시청률 조금 한번 높여보려고 케이블 TV에서 불러다가 지금도 그 헛소리를 걔에 대한 그 헛소리를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에코프로가 800만 원을 가요? 상식적으로 800만 원을 가면요 시가총액이 200조가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 실적이 영업이익 24조 예상하죠. 영업이익 24조 예상치에 지금 얼마? 150조에. 근데 실적도 없는 애가 어떻게 200조를 가냐고. 그러면 제작하는 제작진들이 케이블 TV 뭐 PD가 됐든 작가가 됐든 기본 상식을 가지고 애를 데려다가 쓰고 말 좀 해주세요 해야지. 그런 정신 나간 얼빵한 애들을 갖다 쓰니까 2차 전지에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거 해먹고 돈 많이 벌어먹었잖아.
되도 않는 남의 거 짜집기한 도서를 지 도서라고 속여서 동영상 교육 강의입니다 해서 그거 포함시켜서 2, 30만 원에 팔아먹었죠. 그거 10,000개만 팔았어도 2,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막 지도 막 ETF 상품에 2억을 샀네 7월 28일 날. 그러니까 당신들도 사세요 이랬잖아. 지금 다 빼지 않았을까 이놈? 응? 끝까지 간다 해놓고 선행 매매하고. 아휴 지저분한 것들. 그렇게 해서 저런 매도 신호가 나와줬기 때문에 다 한 방에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했고 당연히 지금 재편입에서 비중 갖고 가고 있는 거고 LG노텍 지금 너무 더뎌요. 너무 더딘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단위의 슈팅이 20%씩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누적적인 수급 보시면 뭐 물량 나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현대로템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렸는데 얘는 아직 차익 실현 안 하고 있어요.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실적 개선폭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고 수급이 지금 둔화되어 있는 흐름인 것이지 수급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에 따라서 슈팅 나오고 뭐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한번 고민해 보고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2.5%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응?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력주를 채워놓고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워놓고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이 주력 100%인데 전체 자산의 뭐 80%를 채우시든 70%를 채우시든 저 기준에 채우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이쪽을 보자라고 한 거고 교육용에 이제 이런 종목을 건드려 드린 건데 여기 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나 교육용 문자가 하나 나간 걸 뿐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기준 대비 지금 현재 누구 하이닉스가 월등히 더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어떻게 원금 회복하냐 해서 이런 애들을 사요. 우리는 원금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수익인 거지. 얘가 거의 50% 빠지고 돌린 거예요. 거의 반토막 나고. 그잖아요. 반토막 나고 돌린 거예요. 그것도 27%뿐이 못 돌렸어. 50% 빠지고. 얘는 40% 빠지고 31% 돌렸어요. 월등히 강한 거지 얘가. 삼성전자는 안 빠졌어. 20% 빠지고 절반 돌린 거예요. 저점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안 빠졌단 말이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32만 원대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또 차익 실현 한두 번 할 수 있었는데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 원체 긍정적으로 보니까. 다만 인적 분할에 대한 거래 정지가 이번 달 말일이에요. 28일.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은 적정한 구간에 차익 실현할 거고요. KB금융도 적정한 위치에서 차익 실현할 건데 뭐 원체 강하죠. 근데 이제 손바뀜,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 수급이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강한 건 좋은데 신규 매수 강도가 제한적이다. 개인들 물량 뺏기는 게 좀 제한적이다. 원체 뭐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차익 실현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략에서는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안 판다의 기준이었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LS 일렉트릭도 2.5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는 게 아니라 HD 현대일렉을 보셔야 되는 게 옳아요. 이번에 원래는 이제 재룡전기하고 HD 현대일렉을 병행을 했었는데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서 그 외국계의 단기 수급이 유입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기존 물량 19%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뭐 제한적이네요. 추가 편입보다는 HD 현대일렉에 집중을 할 거고 그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수베타시스도 오늘 뭐 기간 쪽의 수급이 월등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이 1월 이후에 한 8%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6월 이후에 4월, 5월이죠. 5월 이후에 수급이 좀 긍정적이었는데 튀어나왔다가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거의 50% 가까이 두들겨 맞았다가 잘 돌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거래가 조금 더 터지면서 또 수급도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BH나 LG노텍은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수급도 들어와 있는. 그리고 넥슨 게임즈. 얘도 지금 벅차긴 해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반발력 이후에 고민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투매할 필요 없이 기관이 사모펀드에서 팔았죠. 기관이라고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지금 그 공모주 청약할 때 수요 예측 들어오는 기관들이 대략 2,000군데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국내 기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나 시장을 보실 때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제도 이제 뭐 방송국 임원분들하고 좀 미팅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재택하실 거고 물어보시는데 거의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뭐 외국인은 왜 팔아요부터 해서 기관은 왜 팔아요부터 해서 근데 한 명이 아니란 말이지. 다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순매수 기준에 매도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매수 매도의 기준에 차이점들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에 관련된 이제 뭐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영상 하여간에 충분히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참조하셔서 보시고 그 얘기 꺼내면 또 1시간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일단 이 그 수급법에 있어서는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말씀드린 수많은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매도가 형성이 돼 있다. 거기에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 저 누적 수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그러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느냐. 이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의 기준의 시장이라든가 오늘의 기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수급 없어요. 수급 들어온 거 거의 없어요. 기타 법인에서 좀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한 1% 사고 상한가야? 발같지도 않은 소리. 1% 샀다고 생각하면은 유통 물량이 얘들 없는 종목도 아니고 유통 물량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손바뀜의 기준도 있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이 좀 공격적으로 슈팅이 나왔는데 연속성을 얼마큼 가져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커 머티리얼즈도 뭐 같이 묶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위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익 실현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도 순바뀜 수급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신성델타 테크도 결국은 슈팅은 나왔는데 수급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장의 기준대로 더 볼 겁니다. 제가 자세히 봐서 월요일에 시젠 또 화요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군들에서의 엄청난 수익 범위를 창출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인 거냐 아니면 수익 추이에 맞는 수익 매매 기준인 거냐 그 정도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하여간에 뭐 인상돼 있는 가격인데 어찌됐건 전화 주셔가지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당분간은 나 이거 가격 오르는 거 몰랐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가격이던데 뭐 우기세요. 우겨서 기존 가격 기준에 나 가입시킬 수 하면은 뭐 어떻게 동영상을 봤는데 지난주 걸 봤어 혹은 어제 걸 봤어 그럼 어제 거의 가격이 저도 공지사항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제 올려놔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올려놔 드리면 저희 직원분들이 뿌리고 하는데 이거를 아직도 저도 못 고치고 있어. 귀찮아서 깨울러서 녹화 끝나면 또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체력이 딸릴 거 아니야. 긴장도 풀리고 이런 가격 보시고 나 저 가격대로 해주세요. 우기시면 되지 당분간은. 자 그렇게 하시고 강연에 오시면 이제 그 할인된 가격 그 다음에 이벤트 가격으로 정 회원님들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분들도 강연에 오셔야 검색기 HTS 버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